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도 제가 이 채널을 즐겨보면서 제 사연을 올려도 되는 건가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 아주 통쾌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가깝다면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고 지지해줘야 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도 가족 나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어떻게 이름에 시자만 붙으면 그렇게 얄밉고 재수가 없을 수 있는 건지. 살면서 저는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기 일 열심히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학벌을 가지고 사람의 급을 나누고 네가 나보다 잘났니 못났니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차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마당에 고작 대학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사회에서 대학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지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인식과 시스템이 여기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더 그렇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게 굳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꿈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명확치 않은데 굳이 대학 등록금을 땅에 버려가면서 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사연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 시댁에서 일어나게 된 아주 기가 막힌 일 때문입니다. 정말 평소에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시댁이 이런 기가 막힌 일에 연루가 되면서 아주 쪽팔림이라는 쪽팔림은 다 겪게 되었으니 통쾌한 마음이 들어서 제보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래서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줄줄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32살을 먹은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시누가 자기 밥벌이만큼은 하면서 사는 인간이었어요. 뭐 다른 시댁들처럼 백수로 지내면서 부모 등골 뽑아먹고 저희 남편에게 용돈을 타쓰고 그렇게 답 없이 구는 기집애는 아니었고요. 나름 심리 상담가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아이, 근데 뭐 심리 상담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직업이 의사는 아니거든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학사랑 학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 말입니다.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우리 시댁에서는 시누이의 직업이 무슨 의사인 마냥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냐 오냐 어화둥둥 업어 키우셨어요. 나이가 32살이었지만 누가 보면 초등학생 대하는 것처럼 신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가끔은 너무 꼴사납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죠. 아무튼 신우가 뭐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2년제 전문 대학을 나와서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심리 상담센터를 작게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뭐 그 나이에 본인의 이름을 내건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봐야 뭐 엄청나게 크게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가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작게 혼자 운영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조금의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신우가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잘 꿰뚫어 보고 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신우한테 하나하나 관찰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슨 말을 해도 신우가 제 진심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게 전부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밖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집 안에서는 아주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연산군 마냥 아나무인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신우 나이가 32살인데 말이야. 밖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말이 다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가족들 눈치도 전혀 안 보는 것 같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생떼를 쓰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심리 상담 치료센터를 운영하는지 궁금하다 궁금해. 아유, 내 막내 동생이 워낙 누뚱이로 태어났잖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부모님도 포기를 하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복권처럼 찾아온 애라서 태명도 복권이었다니까. 어쩌겠어. 우리 부모님이 뭐래도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키운 탓인데. 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은 다 받고 자란 아이라 지 멋대로 커서 그런 거야. 그냥 당신이 이해하고 넘어가. 남편도 뭐 어쩌겠냐면서 저한테 무시를 하고 지내라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태생이 양아치나 다름없는 기집애였어요. 실제로도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빵 사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체육복도 마음대로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하던 날라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학교에 불려가신 적도 몇 번 있다고 하던데 뭐 심각하게 사고를 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신우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일진인 친구들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으스대던 애들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일진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같이 휘말리면서 사고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청소도 몇 번이나 하고 정학 위기까지 가고 그랬다네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던지. 아무튼 그랬던 신우가 어떻게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정신을 차린 건지 뭔지 날라리대를 확 벗고 대학 생활에 아주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정말로 전문가인 척 오지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심리 상담가가 아니라 무슨 연기자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면을 휙휙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데 아주 대단하다 싶었어요. 물론 뭐 얼굴이 예쁜 편은 아니라서 연기를 한다고 했어도 잘 됐을 리는 없겠지만 그만큼 연기 실력은 아주 출중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사람이 됐으니까 지 밥벌이도 잘 알고 있고 전문가로 포스도 풍기면서 사니까 저한테만 피해만 안 끼치면 됐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으면 제가 사연 채널을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 한 글자 한 글자 타자를 치고 있지 않겠죠. 신우 요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로 한 세월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대단히 열받는 일들이 넘치고 또 넘칩니다. 제가 아주 어떻게든 엿을 한번 날려보고자 이를 갈고 또 갈았다 이 말이죠. 신우가 물론 개가천선한 건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그 으스대는 꼴이 너무나도 보기 싫은 겁니다. 저는 신우가 무슨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줄 알았다니까요. 시댁에서도 신우를 거의 뭐 서울대 나온 사람처럼 대접을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죠. 거기다가 심리상담가는 신우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더 난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아우, 글쎄 우리 딸이 심리상담가잖아. 사람의 심리를 깨뜨려 보면서 그 깊은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우리 딸 앞에서는 내가 거짓말도 못 친다니까. 얼마나 능력도 대단한지. 그 나이에 벌써 혼자 탁 센터 차려가지고 일하는 것 좀 봐. 이게 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혼자 운영도 하고 하는 거지. 상담 받겠다고 줄을 서요, 줄을. 마음 치료하는 데엔 일가견이 있는지 아우 정말 의사 선생님이 따로 없어. 내가 우리 딸 일하는 것만 보면 아주 기특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혼자 운영한다는 센터도 말입니다. 시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려주고 떠먹여준 센터였어요. 사실 뭐 시부모님이 그렇게 신우한테 다 해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있죠. 날라리짓 하고 다니면서 사고나 치던 신우가 정신을 차리고 자격증 떡하니 따서 일을 한다는데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오죽 좋았겠어요? 문제는 자기 딸이니까 예쁜 거지 저한테는 예쁜 신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 오픈할 때 저희 부부한테 무슨 돈을 맡겨놓은 사람 마냥 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막내가 센터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 거 알지? 아니, 얘가 뭐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겠니? 남 밑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일하는 센터 원장이랑은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고민 끝에 센터를 하나 내기로 한 건데 자리세가 걱정인 거지. 상담하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대기 공간도 있어야 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전부 감당해요? 아가씨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많이 벌기는 개뿔. 많이 벌기 위해서 센터를 오픈하는 거지. 예, 그래서 말인데 네가 그래도 일도 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좀 있지 않겠니? 다 늙어 빠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앞으로 노후 걱정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막내가 센터 오픈한다고 하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저희는 뭐 돈이 얼마나 넘쳐난다고요. 상가 보증금에 월세, 인테리어 비용에 저희도 감당 못하죠. 저희 부부도 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 센터에 돈을 지원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희도 돈 없어요. 어머님도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아니, 그러면 그동안 돈도 안 모아두고 뭐 했어? 당연히 이런 일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저축도 해놓고 했어야지. 아유, 정말 너네 사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다. 도대체가 말이야. 막내가 정신 좀 차리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너네가 뒤로 돈 숨겨놓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유, 그 돈 좀 같이 나눠 쓰자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희가 돈을 숨겨놓긴 뭘 숨겨놔요. 어머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씨가 정신 차리고 사는 거 그거 너무 잘 됐죠. 정신 차리고 사는 김에 자기가 돈 모아서 센터 오픈할 생각은 왜 못했대요?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편승해서 살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그 정도 계획은 세우고 다니던 곳을 그만두던가 했어야죠. 네 동생이었어도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거야? 아유, 가족끼리 청없이 네 거 내 거 나누면서 사는 거 아니다. 너네가 투자를 좀 하면 우리 막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기도 하고 우리 손주한테 나중에 좋은 것도 팍팍 사주고 다 나중에 돌아오게 될 돈인데 그거 하나를 못 해줘? 사돈댁에는 팍팍 퍼주고 있는 거 아니고?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친정에 돈을 팍팍 퍼주고 그러겠어요. 저희도 여유가 있으면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놔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슨 제 동생까지 들먹이면서 신우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냐고. 제 동생이었으면 집안에 이 빠진 그릇까지 팔아서 지원해줬을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애초에 제 동생은 신우처럼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애도 아니었고 자기 몫의 일을 충분히 다 해내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도와줄 만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였어요. 저희 친정집에 빌려줄 돈도 없는데 저만 보면 뺀질뺀질 얄밉게 구는 신우이한테 뭘 해주고 싶겠어요? 평소에 저한테 살갑게 굴고 신경이라도 써주는 사람이었다면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생각을 해봤겠지만 신우한테는 정말 단 1원도 지원을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못된 기집애가 저희 집에 놀러올 때마다 제 화장대에서 마음에 든다고 가져간 립스틱이 몇 개고 향수가 몇 개인데요. 저희 아들 보러 온다고 빈손으로 룰루랄라 와서는 화장대 앞에 서서 새로운 화장품이 뭐가 있나 스캔부터 하는 기집애가 뭐 이쁘다고 보증금을 보태주고 인테리어 비용을 보태주겠냐고요. 밖에서나 상담가 선생님이지 집에서는 여전히 날라리 티를 벗지 못한 철없는 신우였죠. 아무튼 저는 돈 없다고 이런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고요. 저희 남편도 저한테 월급 다 주고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남편도 돈 없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고 하자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갈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치사하게 갈구는데 시누이의 뺀질뺀질한 저 모습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고졸인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가 참으로 걱정이 많다. 대학을 졸업해도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한 시대에 고졸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능력이 없으니까 저 모양 저꼴로 살고 있지.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만년백수로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필부터 사는 꼴이 딱 고졸 같다 이 말이지. 요즘 며느리들은 죄다 맞벌이를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대학을 졸업해야 가능한 모양이지? 고졸은 그것도 못하나 봐.
남들 앞에서 고졸이라는 것을 운운하며 일부러 쪽팔림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한테도 이렇게 못되게 굴진 않겠다 싶더라니까요. 제가 원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살던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이 소리죠. 아이를 낳고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물론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만 해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도무지 맞벌이 부부로 살기 어렵더라고요. 초등학교가 그렇게 일찍 끝나는지 몰랐다니까요. 어린이집은 회사 퇴근 시간까지 맡길 수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점심 먹고 집으로 오더라고요. 학원들을 계속 뺑뺑이 돌린다고 해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학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아이 준비물에 숙제에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 차려 숙제 봐줘. 정말 시간이 하나도 없고 애도 너무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 대신에 제가 옆에 붙어서 돌보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도 절약이 되는 것 같았고요.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가 고졸자라서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었고요. 다니고 있던 회사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말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용을 따지면 제가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내나 그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옆에 붙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에도 훨씬 좋은 것 같았고, 또 초등학생부터는 엄마들 모임에서 오고 가는 정보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큰 결심을 하고 일을 그만두었죠. 고학년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정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직 저학년이니까 오히려 제가 돌보면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를 시작하는데 아이 친구 엄마들과 함께 브런치를 먹자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앞에 꽤 브런치를 잘하는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종종 거기서 모임을 하고 애들이 학교를 해서 카페에 오면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고 뭐 같은 반 엄마들끼리는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도 모임이 있어서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얘, 너 오늘 무슨 엄마들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방해를 할 생각인 건 아닌데 꼭 너한테 전해줘야 할 물건이 있어서 말이다. 이게 급한 거라 오늘 줘야 하는데 내가 오전 중에밖에 시간이 안 나서 지금 너네 동네로 출발을 했다. 그 모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말을 해주면 내가 그쪽으로 가마. 무슨 물건인데 그러셔요? 아직 모임 중이라서요. 차라리 모임이 끝나고 오후에 뵙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신 김에 오랜만에 저녁 식사도 하시고 저희 아이랑 시간도 보내시고 하면 좋잖아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시간을 좀 조절했을 텐데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하시니까 아유 그냥 이것만 전해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그래? 내가 물건만 주고 갈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 주소 좀 알려줘 봐라. 내가 뭐 너한테 쓰레기를 줄까 봐 그래? 모임 중이니까 오후 시간에 뵙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디냐고 물어보고 바득바득 우기더니만 결국에는 제가 엄마들이랑 모임을 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저랑 같이 브런치를 먹고 있던 다른 엄마들도 놀라긴 했죠.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는데 다들 저를 치근지심한 얼굴로 바라보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한숨만 쉬었죠. 그런데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굳이 저희 자리까지 찾아와서는 의자에 털썩 앉더니만 호호하고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들 하고 있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대화에 낄 수나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 우리 며느리가 고졸이라서 공부 이야기 해봐도 말이 안 통할 텐데. 교육 이야기를 뭐 이리 열심히들 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는 공부 못해서 이런 거 몰라. 아이, 받아쓰기 시험 보면 우리 며느리가 손주보다 점수 낮게 나올걸. 어머, 어머,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그래.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농담, 농담. 아들 친구 엄마들 앞에서 제가 고졸이라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쪽팔림을 주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그 엄마들 모임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사실 고졸이라는 게 굳이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제가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들 뭐 학벌이 어떻게 되냐, 어디 회사를 다녔냐, 이런 걸 신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강남 8학군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교육열이 과열된 곳에서 사는 건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무슨 대학을 졸업했는지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시어머니가 와 가지고 아주 그냥 대차게 이야기를 한 거죠. 농담이라고 하면서 아주 사람 속을 뒤틀어 놨어요. 거기다가 애들 학교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도 하나둘 카페에 찾아와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저는 대학 안 나왔어요." 하는 거랑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와서 "말이 통하냐? 우리 며느리 고졸이다."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오죽하면 저희 아이도 "고졸이 뭔데?" 하고 물어보는데 낯이 다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오픈한 센터 명함을 싹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딸이 글쎄 심리학 박사고 선생님이고 그렇거든요. 다들 그 육아 천재라는 오은영이 박사 알지? 그 오 박사처럼 아동 심리 상담도 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애들한테 심리적으로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 싶거나 하면 상담받으러 우리 딸한테 오세요. 실력이 아주 대단하다니까. 냅다 시누이가 오픈한 센터 홍보를 하는데 아들 친구 엄마들도 황당해하면서도 일단은 시어머니가 명함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받더라고요. 진짜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말이 절로 체감이 되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숨고 싶고 어쩌다가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 꼴을 겪어야 하나 싶더라니까요. 아니, 어머님, 여기서 갑자기 아가씨 센터 홍보는 왜 하고 그러세요? 게다가 아가씨 센터는 옆 동네에 있는데 거기까지 누가 간다고. 너는 얘가 참 그렇다. 이렇게 애기 엄마들 만나고 할 때 우리 막내 센터 홍보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가족끼리 정도 없게 입 싹 씻고 모른 척 할 거야? 네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을까 봐 내가 직접 여기까지 찾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니. 서로서로 돕고 사는 세상에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아니니? 이제 막 센터 오픈했는데 아직 페인트 냄새도 그대로 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한다고. 내가 우리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실력이 좋아서 그런다니까. 다들 시간 날 때 한 번씩 와서 상담도 받고 그래요. 우리 딸이 아직 안 유명해져서 그렇지 곧 유명한 선생님이 되어서 예약하기도 힘들어질 거라니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사람의 내면을 어찌나 잘 들여다보는지 이전에 센터에서 일할 때에도 내담자들이 끊이질 않았다니까. 한참을 신우 자랑을 하는데 아들 친구 엄마들도 난감해하고 저는 점점 피가 차게 식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더니만 신우 자랑 실컷 하고 자기도 이만 바빠서 가봐야겠다고 쏙 사라지는데 애초에 저한테 줄 물건이 있어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버린 거 있죠? 한마디로 그냥 신우 센터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한바탕 헤집어 놓고 사라지자 아들 친구 엄마들이 저에게 황당해하면서 고생이 많겠다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도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무시로 일관하자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은근한 복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되바라지게 굴고 복수를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어렵고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뭐 애먼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 욕만 한 바가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매번 고졸이라고 무시를 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셔. 지난번에 우리 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모임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신우 센터 명함 돌리고 나 고졸이라고 대화에 끼지도 못할 거라고 무시하고 가는데
내가 쪽팔려서 그 모임에 나가질 못하겠다고. 당신이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머님이 자꾸 나를 무시하고 드는 거 아니야. 내가 고졸인 게 뭐가 어때서?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애 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아이, 내가 엄마한테 한마디 할게. 아이, 정말 미안하다. 아이, 막내 동생 끼고 도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당신이 모임하는 데까지 가서 그럴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미안해. 남편이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도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도 솔직히 더럽고 치사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심리 상담가인 신우를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어서 이곳저곳 모임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뚜쟁이들도 만나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어머니가 꽂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절이었어요. 절에 공양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 내노라 하는 집안 사람들이 많다나 뭐라나.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신우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겠다는 마음에 글쎄 종교 모임을 하는 곳에 가서는 거짓말을 제대로 친 겁니다. 아유, 우리 딸이 글쎄 정신과 의사이지 않겠어요? 요 마음이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여린 우리 딸이 항상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해주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성심도 착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소모임에 참석을 해서는 봉사를 하는 척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척 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자랑하듯이 말을 하면서 신우가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위에서 얼마나 우리 막내한테 관심을 가지는지 아내가 그렇게 막내한테 절에 공양 드리러 한번 가자고 말을 하는데 귀찮다고 거절을 한다 글쎄. 세상에 한 번만 나가서 얼굴을 비춰주면 결혼하겠다는 잘난 집안 아들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와, 이거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니까요. 한 번은 4월 초파일에 시어머니가 다니는 절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저도 이번에 절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싶어서요. 어머님 절에 가실 때 저도 같이 데리고 가 주시면 좋겠어요." 절에 같이 가겠다고? 아유, 네가 웬일이냐? 너도 사람이 될 준비를 하긴 하는구나. 아, 나는 또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네가 이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무지해서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사람이 고졸이어도 기본 소양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치? 부처님께서 기본 덕목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동일하게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법이지. 아이, 그래. 너라도 나랑 같이 절에 가서 덕을 쌓아야 우리 딸이 시집도 잘 가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번에 같이 가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뭐. 4월 초파일 날 시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서 공양도 드리고 기도도 올리고 봉사도 하고 얌전히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흘렸죠. "어머, 여기는 그렇게 자랑을 하던 딸이야?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의사라서 시간도 없고 많이 바쁠 텐데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하네." 아이, 얘는 내 딸 아니고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가 글쎄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나를 따라서 봉사를 다 오겠다고 하네. 우리 딸은 직업인지라 그런지 주말에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도무지 나질 않나 봐. 내가 한 번을 그렇게 오자고 해도 시간이 안 된다네. 정신과 의사들이 조금 바쁘겠어. 세상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늘의 복인 거지. 아, 네? 의사요? 누가 의사예요? 우리 아가씨 의사 아닌데요. 심리 상담가예요. 그건 정신과 의사랑 전혀 다른 거죠. 의대를 졸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만 나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랍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다들 정신과 의사 아니었냐? 의사라더니만 심리 상담가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시어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시어머니가 황급히 제 손을 잡고는 가자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식은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저를 데리고 나오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그렇게 절 사람들한테 신우 시집 한번 제대로 보내려고 거짓말까지 하더니만 제가 가서 죄다 진실을 밝혀버리니 우리 시어머니 두 번 다시는 그 절에 발도 디딜 수 없다고 난리를 치대요. 야, 너는 봉사를 하겠다고 따라와서는 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떠벌떠벌하고 있어? 내가 이제 쪽팔려서 그 절에 어떻게 얼굴을 들이밀겠니? 어?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정성과 돈이 얼만데 우리 딸 시집 한번 제대로 보내보겠다고 말이야. 그 고생고생을 하면서 덕을 쌓았는데 이 기집애야 네가 다 망쳤잖아. 아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인자하신 부처상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시커먼 덩어리 들고 어떻게 절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래요? 남이 아무 탑을.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어떡하냐. 내 딸 시집은 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뭘 물어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어내라고 깽판을 치는데요. 신우가 따라와서는 저에게 개지랄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절에 발 한 번 디딘 적 없는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니 황당했죠. 아니 언니, 언니는 내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형을 볼 정도로 질투심을 가지면 어떡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유일하게 우리 집안 고졸이라서 그런가? 언니는 아주 질투심 덩어리고 자격지심 끝판왕이야. 제가 고졸인 걸 들먹이면서 난리를 치는데 아니 누구는 성깔이 없는 줄 아나. 어린 신우까지 싸가지 없게 달려드니까 화딱지가 나서 신우이의 두 어깨를 손바닥으로 세게 밀쳤더니만 힘도 없이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8살이나 어린 기집애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나 밀쳤어? 이거 아주 콩밥을 먹던지 정신을 차리지. 고졸이라서 이게 죄가 된다는 것도 모르나 봐. 내가 언니 고소할 거야. 엉덩이에 멍든 것 같다고. 고소? 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뒤로 나자빠진 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니. 세상에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나도 아가씨랑 시어머니 둘 다 폭언으로 고소를 하던지 할 테니까 어디 누구 죄가 더 큰지 길고 짧은 거 한번 대보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니까. 다들 집안에서 이게 무슨 난리야? 어? 둘 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구만.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들 있어. 다들 시끄러워. 며느리 너는 집으로 가라. 여기서 시끄럽게 싸움질 하지 말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고 막내 너도 그렇고. 왜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다들 흩어져 얼른.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나서야 집안 분위기가 다시 잠잠해졌죠.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신우 나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신우 예비 신랑의 직업이 무려 검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우가 운영을 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예비 신랑이 상담을 받으러 왔던 것은 아니었고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다녔었는데 거기서 신우 예비 신랑이 본인의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가 신우랑 눈이 딱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눈이 맞은 뒤부터는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본인의 속내를 다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시댁, 특히나 신우이가 시집을 잘 가기만을 바라던 우리 시어머니는 경사가 났다면서 아주 잔치라도 벌일 기세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검사사위라니. 아유, 내가 정말 우리 딸 시집 잘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가 지짝을 알아서 잘 물어왔지 뭐냐. 내가 딸을 정말로 잘 키웠어. 저는 속으로 와, 저 기집애 날라리 과거 청산하고 신분 세탁을 제대로 하더니만 완전히 개 탔잖아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일진들 옆에서 알짱거리던 기집애가 검사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솔직한 마음을 한 스푼 보태자면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검사 남편이라니 돈 걱정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검사라는 신우이의 예비 신랑은 시댁에 와서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하면서 시부모님께 눈도장을 찍었고
상견례 날짜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한테는 상견례 날짜랑 장소, 시간을 절대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아니, 시누이가 상견례를 하는데 저희 부부가 참석을 안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아니, 아가씨가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부부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한테만 말을 쏙 안 해주실 수가 있어? 아, 이건 뭐 대놓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람? 남편도 장소나 시간 같은 걸 알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상견례 하루 전날 남편한테만 몰래 문자로 장소, 시간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문자 말미에 저는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써놨더라고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무조건 참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려 검사인 예비사위 앞에서 쪽팔리니까 오지 말라는 이유. 그리고 또 제가 무슨 깽판을 치고 다닐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오지 말라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쉽게 포기를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 하고 말 텐데 제 별명이 누구겠습니까? 굿세어라 금순이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상견례 장소에 따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을 하더니만 숟가락 딱 들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결국에는 그 숟가락을 던졌는데요. 제 머리에 명중을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죽어도 오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굳이 찾아오길 왜 찾아와? 어디 우리 딸 혼사기를 막으려고 왔어? 너 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깽판 치려고 그러지? 검사랑 결혼한다니까 배라도 아프디. 또 뭔 소리를 찌꺼려가지고 결혼을 망치려고 이 요망한 불려시가? 언니, 지난번처럼 나에 대해 이상한 소리라도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고졸이면 고졸답게 굴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엄한 질투를 해서 내 혼사기를 막으려고 해? 내가 진짜 언니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나만 보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고 혈안이 된 사람처럼 굴지? 언니는 패급이야, 패급. 패급이라는 말도 모자란다. 아니 어디 질투할 게 없어서 지 어린 시누이를 질투해. 그러니까 네가 대학을 못 나온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고졸인 거라고. 내 결혼식까지 다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게 틀림이 없어, 엄마. 아주 인연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니까. 네 주제를 알아야지 고졸려나. 저한테 아주 욕설까지 내뱉는데 8살이나 많은 올케 언니한테 뭐? 인연? 아주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데 아주 그냥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싶은 마음에 다 엎어버릴까 수도 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죠. 열불이 터져서 씩씩거리는 와중에 시누이의 예비 시댁 식구들이 상견례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 시누이의 예비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저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시누이의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예비사돈을 알고 예비사돈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졸이라고 개무시를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고졸고졸 타령을 할 때 사이버 대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학점 은행제라고들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 학교 저 학교 비교를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학점을 딸 수 있는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학사 학위를 받았죠. 그 뒤로는 매일 밤 코피를 쏟으며 남편과 아들의 응원을 받아서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시누이와 똑같이 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갈고 공부를 하니까 어렵지 않게 딸 수 있었고요. 사실은 더 좋은 자격증을 따서 시누이의 길을 확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 머리가 팍싹 늙어버린 탓에 어려운 건 안 되겠더라고요. 신우도 딴 거 나는 왜 못하겠냐 싶어서 죽어라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신우 상담센터 가까운 곳에 큰 센터가 하나 있어서 면접을 보고 상담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일부러 오며 가며 신우를 마주치게 되면 길을 한번 콱 눌러주려고 했었는데 한 번도 마주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더 큰 반전을 주기 위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일부러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있었죠. 남편도 아들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고졸이라고 무시를 받았던 기간이 만만치 않았으니까 제 복수에 동참을 해주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언제 말을 하려고 했냐면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말을 하고 싶었어요. 신우도 박사학위는 없거든요. 상담사로 취직해서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짜잔 하고 커밍아웃을 제대로 하려고 했었죠. 우리 아들도 이제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고 저는 돈을 벌고 명예도 찾게 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도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제가 심리 상담사라는 것이 일찍 밝혀지게 된 것이죠. 아무튼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알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인연도 기가 막히지.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제 내담자였거든요. 아까 살짝 이야기를 꺼내긴 했었지만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원래는 신우한테 상담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며느리 될 사람한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상담을 중지하고 다른 센터를 알아보다가 제가 일하는 곳이 큰 센터니까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지요. 진짜 우연이라는 게 대단하게도 이렇게도 얽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는 남들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저에게만 털어놓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신우이의 예비 신랑, 즉 본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휴, 선생님,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동아들이라 참 오냐오냐 키웠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놈이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정신이나 좀 차리라고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닌 거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 멍청한 놈이 단기간에 큰 돈을 땡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이라도 먹은 건지 뭔지. 글쎄, 보이스피싱 집단에서 일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지 뭡니까. 아휴, 자식 농사를 망쳐도 이렇게까지 망칠 수 있는 건지 제 속이 시커멓게 다 탔다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사기 행각으로 인해 벌은 벌대로 다 받고 인간이라도 되라 하고 빌었는데 글쎄 그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입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딱 죽고 싶을 만큼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다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놈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데 저는 뭐 시누이의 예비 시댁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열심히 마음 치료에만 집중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리가 딱 되시죠? 답이 딱 나오잖아요.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 검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소리입니다. 뭐 보이스피싱으로 검사 흉내를 내고 다니다가 진짜로 검사인 척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현실 세계에서도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 아시려나요? 딱 그것이었어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왜 선생님이라는 겁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 확실하게 말을 해주셔야죠. 우리 고졸인 며느리가 무슨 선생님이라고. 아유, 제가 다니고 있는 상담센터 선생님이십니다. 아니, 인연이 닿아도 참으로 신기하네요. 예비 며느리에게 상담을 받아 가족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옮긴 센터 선생님 또한 예비 사돈의 며느리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 말을 하시면서 제 명함을 시어머니에게 딱 보여주는데 우리 시어머니 뒤로 까무러치대요.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해대던 며느리가 자랑스러워 미치겠는 본인 딸과 똑같은 심리 상담사가 되었으니까요. 이건 뭐 칭찬을 하기도 애매하고 욕을 하기는 더 애매하고 우리 시어머니 완전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입을 싹 씻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거기서 폭탄 발언을 했죠.
그렇다면 내담자님께서 말을 했던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걸려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검사 흉내내며 사기를 친다고 한 게 예비 심해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 맞다. 이런 건 비밀로 해야 하는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말을 해버렸네요.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 눈까지 뒤집고 뒤로 넘어간 건 당연한 일이었죠. 뭐라고? 아니, 검사 일 그만두고 변호사 일 하겠다고 사무실 차린다고 나한테 돈까지 가져가 놓고서 지금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뭐? 원래는 보이스피싱이나 하던 범죄자라 이 소리야? 검사라며 나한테 사건 때문에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그러더니만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거야? 야, 이 사기꾼들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속일 게 따로 있지. 감히 검사를 사칭해?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야. 내 속이야. 신우이의 예비 신랑은 신우가 혼자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돈이 많아 보이니까 속여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죠. 본인이 번듯한 직업도 없는 한량이니까 일부러 신우를 속이기 위해서 검사인 척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신우이의 예비시댁에서는 사기나 치고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굴면서 행동을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바뀌려나? 결혼을 하고 나면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서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대박이죠. 결국에 당연한 수순으로 신우는 파혼을 하게 되었죠. 사기꾼 집에 시집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내담자는 당연히 저에게 상담을 나올 수 없게 되었고요. 검사랑 결혼을 한다고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다녔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쪽팔림을 겪고 완전히 기가 팍 죽어서 유령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까지 찾아왔는데 절에도 못 가 시누이는 파혼해 아주 그냥 밖에도 못 돌아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시누이고 시어머니고 할 거 없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소문을 낼지도 모르니까 제 눈치를 보고 다니면서 저에게 완벽하게 깨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벌이나 직업을 가지고도 뭐라고 말도 못하지. 두 사람의 속은 시커멓게 타다 못해 제가 되었지. 어디 가서 말해봐야 약점이나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참 오락가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쪽팔리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아가씨 나한테 공짜로 상담받는 것도 그렇고 나 아니었으면 검사 사칭하던 사기꾼한테 꽉 잡혀서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가씨 인생 시궁창으로 빠질 뻔한 거 내가 그 자리에서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님도 그래요. 기도를 올릴 게 아니라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아유, 어쩜 둘 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제가 검사라는 그 타이틀에 눈이 돌아서 인생 아주 제대로 종칠 뻔했어요. 은혜는 차차 갚을게요. 신우이는 눈을 질끈 감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지금 그 사기꾼에게 빌려줬던 돈 때문에 대여금 반환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인간이 사기꾼이라는 증언을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증인도 해주어야 하고 제 덕분에 그 인간과 제대로 파혼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별 수 있나요? 시어머니도 자기 딸 인생 구해줬다면서 고맙다고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서 그동안 괴롭혔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데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아니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겠다고 글쎄 너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든 것 같구나. 아니 정말 며느리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동안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것도 전부 사과하마. 번듯하게 심리상담가로 일도 하고 있는데 애 키운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무시한 것도 미안하고 말이야. 아유, 내가 참 멍청했다. 멍청했어.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랑 눈도 못 마주치니 시집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저는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남편도 아들도 제 일을 누구보다 지지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아들은 학교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가 심리 상담가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꽃이 활짝 핀 시기라고 생각해요. 멋진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행복한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